한국원자력협력재단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팀장님과 함께하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이것만은 알고 가자! 네, 드디어 2부의 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저희 2부에서는 어떤 내용을 들려주실 건가요? 예,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탄소 중립과 우리나라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탄소 중립 시나리오요? 네. 2부에 그러면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네. 탄소 중립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은 뭐 좀 어렵잖아요. 탄소, 그다음에 중립. 어떻게 설명할지 참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우리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건 화석 에너지를 태우면 배출하잖아요. 그렇죠. 태우면은. 태우면 배출하면은 중립이라 하면은 아예 안 태우면 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맞지 않나. 네,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그쵸. 않고, 그런데 때로는 또 탄소를 흡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기후변화 얘기 나오면은 뭐 심자고 하죠? 나무를 심자고 하죠. 예, 나무 심자고 하잖아요. 나무 심자고 하는 것처럼 탄소를 흡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흡수하는 거하고 서로 양이 같아지면은 사실 배출 안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거를 탄소 중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계획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여나갈지, 탄소 중립화할지,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게 다 들어있는 거죠. 온실가스를 어떻게 덜 배출할지, 그리고 어떻게 흡수할지, 흡수할지.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는 거이고요. 사실 전문가들이 이 논의를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탄소 중립이라는 게 쉬운 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솔 씨한테 네. 내일부터 당장 온실가스 배출하면 안 되니까 집에 난방 끄세요. 춥게. 추운데요? 춥게 살아야죠. 온실가스 배출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것도 하면은 맞지.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물론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2050년까지 해나가야 되는 거지만 50년까지.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그러면 난방을 뭘로 할지 우리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가 온실가스 배출하잖아요. 기름을 넣으면. 맞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담은 게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표를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서 확정한 게 A안, B안이라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 안이라고 할 수 두 있습니다. 가지 안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전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환 부분, 이렇게 하면은 헷갈리시죠? 그렇죠. 전환 부분이 뭐예요? 뭐 이런 아마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팍 오는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발전 부분이다. 전기를 뭘로 만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집중적으로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전기 뭘로 가장 많이 생산할 것 같으세요? 가장 많이 생산하는 거요? 네, 전기를 뭘로 만들지. 뭐 흔히들 뭐 태양이나 뭐 풍력도 있고 네. 뭐 그런 것들도 있죠. 원자력이나 뭐 이런 것도 원자력도 기타 있고. 등등 많이 있지 않나.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기를 생산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석탄입니다. 네, 석탄을 아직까지도 석탄이 태워서 발전하는 게 가장 많고요. 그 뒤에 뭐 원자력, 지금 말씀하신 대로 LNG도 있고 재생에너지원, 태양광, 풍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탄소 중립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들을. 이게 가장 이 발전 부분의 핵심일 것 같아요. 가장 핵심이다. 네. 그래서 이 A안, B안은 근본적으로는 화석연료 안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딱 중립을 최대한 만들려고 하면은 예. 안 쓰는 게 맞죠. 예. 그러면은 석탄하고 화석연료 중에 석탄, 그다음에 유류, 그다음에 LNG 중에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그래서 석탄을 가장 많이 쓰니까 석탄이지 않을까요? 예. 사실은 석탄이 맞습니다. 네. 석탄이 맞은데 석탄이 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냐면 석탄은 그 자체로 탄소예요. 그 자체로 탄소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을 우리가 많이 따는 건 석탄이 저렴하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근데 2050년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 A안, B안에서는 석탄 발전을 중단하는 안입니다. 석탄 발전은 2050년에는 하지 않는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안이 전부 다 이제 석탄을 이제 그만 쓰자라는 내용인 건가요? 네, 그런 내용이 2050년에는 포함- 우리나라에서 석탄으로
발전을 전기를 만드는 건 그만하자라는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안, B안의 가장 큰 차이는 그럼 남은 화석연료 뭐 있죠? 우리나라로에서 가장 많이 전기를 만들 때 쓰는 거는 LNG거든요. 네. 가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LNG하고 석탄하고 비교하면 한 온실가스가 한 반 정도 나옵니다. 똑같은 양의 전기를 만들 때 반 정도 나와도 온실가스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나오니까 이 LNG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좀 더 고민한 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A안은 화석연료를 안 쓰는 안입니다. 화석연료로 발전을 안 하고요. B안은 LNG를 일부 남겨놓는 안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A안은 아예 그런 탄소를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들을 다 없애는. 없애는. 네. 하지만 B안은 그렇게 다 없애긴 힘드니까 석탄은 없애고 네. 그다음에 LNG는 조금 남겨놓는 이런 안이라고 할 수 가장 있어요. 많이 나오는 그 석탄을 없애다. 네, 석탄을 없애는 대신에 그러면은 LNG로 발전하면은 조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는 게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흔히 CCUS라고 하는데요. 전문 용어인가요? 예, 뭐 카본 캡처 앤 유틸라이제이션 앤 스토리지 뭐 이런 표현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거를 이산화탄소를 잡습니다. 포집합니다. 포집해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공기 중에 배출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인데요. 네. 그거를 사용하거나 그러면 다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땅 속에 다시 되돌려 보내는 방법입니다. 얘네들을 배출시키는 게 아니라 네. 다시 땅 속으로. 예, 쓰거나 아니면 유틸라이제이션이니까 오. 사용하거나 우리 뭐 사용하는데 이 이산화탄소 사용하는데 우리 뭐 탄산수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데도 쓸 수 있고 용접할 때도 이산화탄소를 쓰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땅 속으로 되돌리는 거 어디로 되돌리냐면요. 보통은 폐유전 이런 데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배출을 거기 대기 중에 안 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건데 사실은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조금 2050년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해 나가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딱 이런 기술이 네.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놓는다. 네,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집해가지고 그거를 땅 속으로 집어넣거나 사용하는 방법을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보면 또 재활용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재활용을 하거나 쓰는 거. 그 재밌는 게 사실은 땅 속으로 돌려보내는 이유가 네. 우리가 석탄이라는 걸 쓰고 기름이라는 걸 쓰는 거는 땅 속에 있는 탄소를 빼내는 끄집어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땅 속으로 되돌려 보낸다 다시 생각할 채워주는군요. 네, 다시 되돌려 보낸다. 대기 중으로 안 보내고 어떻게 줄일 것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게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온실가스를 줄이는 문제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핵심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더 달리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라는 거는 당장 난방을 달리하고 그 다음에 차를 다른 거 타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전기를 다른 방식으로 만들고 자 이런 문제만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라는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게 제일 그렇죠. 좀 뭔가 표본이 될 수 있죠. 좀. 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면 탄소 중립을 하면서 지금의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바꾸는 걸 텐데 네. 그런 바꾸는 거를 고통을 수반해야 되는 문제냐? 이런 문제만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린딜, 혹시 그린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좀 지식이 얕아가지고 넓긴 한데 네, 지식이 조금 얇습니다.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그린딜이라는 게 네. 어디서부터 처음에 출발을 했냐면 우리 지금 코로나19의 위기잖아요. 코로나19의 위기에 많은 나라들이 뭘 하고 있냐면 돈을 쓰고 있습니다. 돈을 쓰는 건 왜 돈을 쓰는 거죠? 보통은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있으면 우리 가장 어려우신 분들 누구예요? 일단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뭐 예. 기저질환이 있으신 환자분들, 예, 그런 환자분들이 네.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가장 그쵸. 어려움을 겪는 건 또 누구시죠? 소상공인 예, 그런 정확하죠. 분들이죠. 네. 그 소상공인들이 손님이 안 오시니까 어려움을 겪으니까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소상공인한테 보상도 해드리고 이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린딜도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새로 돈을 써가지고 코로나19의 위기에서 넘어가야 될 텐데 그 돈을 어디다 쓰면 좋겠냐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 돈을 그린이잖아요. 탄소 중립이라는 분야에 돈을 써서 경제 위기도 넘어가고 사람들의 이 소득도 올려주면서
녹색 분야에 투자를 하자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유럽이 시작된 그린딜은 유럽이 탄소 중립 대륙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탄소 중립을 하면서 우리 탄소 중립을 하면서 앞으로 좋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뭔가 힘들고 불편할 수 있죠. 없어질 수 있는 분야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어떤 거 없어져요? 석탄 발전 석탄 발전 없어지고 LNG 발전도 네. 줄어들 테고 그러면은 그게 거기서 없어지는 일자리도 없어지잖아요. 그 석탄 종사하고 발전 계시는 분들도 산업들 연관 산업도 네. 없어지고 그러면은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탄소 중립이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하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새로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관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복합적인 개념이었네요. 그런데 혹시 이러한 탄소 중립을 네. 실천하는 기업들도 있을까요? 사실 글로벌 기업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최근에 탄소 중립이라는 걸 선언하고 이행하는 기업들이 부지기수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아이땡폰 이런 거 만드는 회사 어디죠? 애플이잖아요. 애플, 예, 애플 그다음에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처음에 탄소 중립을 처음에 시작한 기업들입니다. 굉장히 글로벌 기업이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이 이미지도 굉장히 신경 쓰는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 뛰어들었죠. 이러다 보니까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할 때는 뭐 흔히 좀 속된 말로 쟤들은 돈 많잖아. 온실가스 배출 별로 안 하잖아.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일부 좀 글로벌 기업들이 그냥 앞장서는구나 정도였다면 요즘에는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예, 탄소 중립하기 가장 어려운 회사가 어떤 거 하는 회사일까요? 에너지를 뭔가 생산하고 뭐 발전시키는? 그렇죠. 아주 굉장히 우등생이네요, 또. 우등생이신데. 예. 사실 에너지를 특히 어떤 에너지, 화석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이면 일수록 자기 사업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예를 들어서 석유를 판매하는 회사, 아니면은 가스를 캐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탄소 중립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기 사업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근데 이런 회사들이 탄소 중립에 뛰어들고 있다는 게 요즘에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듀크 에너지 그리고 우리 쉘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네네. 예, 이런 회사들이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자기 사업을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이 회사들도 탄소 중립이라는 게 중요한 이슈고 자기가 가진 사업을 바꿔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밥 먹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밥 먹어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왼손으로 밥 먹는 법도 모르고 이렇게 짚는 법도 모르는데 이렇게 네. 갑자기 하라고 하면은 해야 되는데 주변 시선 때문에 또 약간 신경 쓰긴 해야 되고 또. 네.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은 자기가 어떤 걸로 앞으로 이제 돈을 벌지 이런 걸 고민하는 이미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어렵네요, 확실히. 네. 진짜 그런 입장에서는 모든 걸 바꿔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그렇죠. 지금의 사업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네네.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에너지 이런 탄소 중립을 만들기 위해서 뛰어드는데 그러면 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런 뭔가 이니셔티브에 관해서 좀 더 한 가지 더 소개해 예. 줄 수 있어요?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참여하는 캠페인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탄소 중립과 관련된 캠페인들이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아마 이 정솔 씨가 얘기해 봐달라고 하면은 한 10개 이상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기업들이 참여하는 캠페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알리 100, 알리 100. 근데 알리라는 게 흔히 재생에너지를 알리라고 이렇게 약자로 많이 씁니다. 리사이클 할 때나 그런 예,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해서 알리라고 많이 쓰는데 그럼 100이면은 100%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히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업이 물건을 만들 때 네.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 사용하는 전기를 100% 청정에너지로 쓰겠다. 기업들이 쓰는 사실은 전기는 우리가 석탄에서 만든 거, 뭐 가스로 만든 거 이런 전기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0% 청정 에너지를 하겠다라는 게 알리백 이니셔티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뭐 발전할 수도 있고요. 뭐 공장 지붕에다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잖아요. 태양광 같은 거를. 네, 설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공장은 굉장히 크고 전기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한테 이렇게 구매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든 지간에 100% 재생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겠다 이런 이니셔티브도 있습니다. 최대한 탄소 발생을 억제하겠다. 그렇죠. 거죠. 자기가 물건을 생산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 안 하고 물건 생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 때 100% 재생에너지를 쓰겠다는 얘기는 이 아이폰은 온실가스 배출 안 한 아이폰이란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한 15개 정도 기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점차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는 100%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겠다라는 이니셔티브가 알리백 이니셔티브인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캠페인입니다. 이게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캠페인이 자발적으로. 기업이 자기가 내가 참여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여하는 건데 무게감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요즘에 보면은 그 벤더들한테도 압력을 점점 넣고 이제, 있다는 거죠. 이제 프레셔를 가하고 저희도 있다. 예, 우리한테 그 만들 때 재생에너지를 쓰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단순히 캠페인인데 자발적인데 자발적이지 않은 뭔가 모순적이네요. 예, 이런 느낌이 점점 이제 그 정도로 서로 이 일종의 피어 프레셔죠. 피어 프레셔가 강해지고 있다는 게 요즘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외국에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수출을 많이 할 때 더 재생에너지를 많이 써야지 수출 기업들한테서 어필할 수 있고 바이어들한테 어필할 수 있고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진짜 뭔가 순식간에 또 이렇게 와다다다다다닥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덧 2부를 마무리해야 돼요. 네, 그렇네요. 뭔가 팀장님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더 많아 보이시긴 하는데 뭐 더 혹시 조금 있을까요? 뭐 부연할 거라던가? 사실 2부에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소 중립이라는 게 국가들이 제가 아까 그린딜 유럽에서 뭐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비단 국가들만의 일이 아니라 뭐 기업들이 점차 참여하고 있다.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기업들도 그만큼 자기 사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긴 해요. 그래서 기업들의 움직임이 오히려 앞으로 탄소 중립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움직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굉장히 또 깔끔하고 다 2부에 했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지금 완전. 네, 너무 감사드리면서 이상 2부를 마치도록 하면서 저희 조금 이따가 다시 3부로 맞이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3부에서 또 뵙도록 하죠. 안녕.